지난번에 1, 2편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세분화된 부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출조를 나가면 배가 있고요. 어초를 2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봤을 때 어초가 이렇게 예를 들어 사각형 어초가 있다라고 하면 이 어초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좀 중요한 부면입니다. 자, 어초를 갖는데 좀 제가 크게 이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요. 사각형 어초가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 자, 유선배 선장님들이 지난번 2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탈 수도 있고 그날 선장님이 좋다 기술에 따라서 이 어초를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냥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초보분들도 뭐 쉽게 그냥 보고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어초 낚시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유선배입니다. 유선배. 이렇게 탔을 때는 배의 모습을 좀 그려볼게요. 배가 위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가 선수, 여기가 선미. 그러면 이제 조사님들이 이렇게 쓰시겠죠. 뭐 쭉 양쪽으로 이렇게 쓰실 텐데. 뒤에 이제 엔진이 있고요. 자, 배가 어초를 선장님이 이렇게 탔을 때 거의 양쪽에서 입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자, 그런데 선장님이 어떤 선장들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올라타는 어초예요. 안내 멘트를 합니다. 이게 어초라면 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느 쪽에 계신 분이 입질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이쪽이 1번, 이쪽이 2번. 자, 이게 어초고요. 이게 유선배입니다. 이렇게 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어초 낚시를 거의 이해를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정답은 2번이 입질 받을 확률이 어초 낚시에서는 높습니다. 선장님이 이렇게 탔다면. 반대로 선장님이 이렇게 탔다라고 하면요. 1번이 입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탔을 때. 자, 오늘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좀 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바다 낚시를 해보시면 뭐 조가량이 낚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초보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낚시 출조를 나갑니다. 물론 그날 차이는 있어요. 당연히 낚싯배를 많이 타보신 제가 누누이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출조 횟수에 비례한다고. 그래서 출조를 많이 나가신 분이 당연히 조가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바다 상황은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요것 좀 얘기할게요. 조류, 바람, 온도 그리고 조류의 세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요 네 가지가 어떻게 어초 낚시에도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조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류는 제가 동해안 쪽은 잘 출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지도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중국 땅이 있다라면 저는 주로 이제 서해 쪽으로 출조를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서해하고 이 남해 쪽으로 출조를 많이 나갑니다. 여기 이제 동해고요. 자, 제가 그 어초 낚시는 아니고요. 예전 영상을 보면 간략하게 그 밀물과 썰물 만조, 간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영상이 있어요. 한번 이건 그때는 그냥 간략하게 좀 그냥 흐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라 그 깊은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조류 세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걸 잠깐 좀 먼저 좀 언급을 할게요. 자, 서해바다 쪽 하루에 2번 밀물 썰물 하루에 2번 발생됩니다. 자, 밀물은 말 그대로 물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썰물은 물이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해는 밀물대는 서해 기준입니다. 밀물대는 보편적으로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겠죠. 기준으로 한다면 밀물대는 물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흐릅니다. 남해에서 북쪽으로. 썰물대는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흘러요. 남해는 밀물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반대로 썰물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의 조류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의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밀물 썰물 2번씩 발생된다는 거, 만조 간조. 그래서 이 조류 세기에 관해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 조류 세기가 어초 낚시에도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아주 팩트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유선배에서 조사님이 낚싯대를 들이오고 이제 바닥이에요. 봉돌을 찍었어요. 가장 이상적인 낚시채비입니다. 여기 뭐 다운샷을 하던 아니면 뭐 외수질 낚시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뭐 미끼 달고 여기 이제 뭐 다운샷은 웜을 달겠죠. 자,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낚시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조류의 색이라는 건 뭐냐면 표충 조류도 있습니다. 표충 조류, 중충 조류. 자, 표층과 중층의 조류가 다를 수 있어요. 바다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되면 자, 표층 조류는 천천히 흘러요. 근데 그날 낚시를 가봤는데 중층 조류가 굉장히 세요. 초보자가 이게 중층 조류가 흐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낚싯대를 들고 낚시를 시작하면 텐션을 유지하면서 바닥을 찍죠.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면 조류도 표층 조류도 중층 조류도 완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바닥을 찍긴 찍었는데 채비가 굉장히 앞으로 뭐 뻗든지 아니면 좌로 많이 뻗든지 우로 많이 뻗든지 아니면 배 밑으로 많이 들어가든지 그런 상황은 가운데 조류가 세기 때문에 채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거를 이해하시면 아, 조류의 세기가 오늘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채비를 내렸습니다. 채비를 냈는데 수직으로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채비가 여기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느낌상 이렇게 날아가요. 이러면 가운데 조류가 굉장히 센 겁니다. 세다고 봐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얘입니다, 얘. 요걸 설명을 드려서 요걸 이해를 하시면 어초 낚시의 확률도 높일 수 있고 낮을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채비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 만약에 여기가 어초라고 가정을 합시다. 사각형 어초라고 해요. 어초 위에 유선배가 올라탔어요. 근데 오늘은 채비가 어초로 올라탔는데도 채비가 이렇게 된다면 이 어초에 정확하게 들어갈까요? 어초에 들어가서 고기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어초에 이 고기들을 공략을 할 수 있을까요? 채비가 이렇게 날리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선배가 정확하게 어초에 올라타긴 했지만 채비가 어초에 올라탔습니다. 채비가 텐션을 유지하고 일정하게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선장님이 배를 밀든지 뭐
뒤로 당기든지 아니면 조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배가 진입해서 어초 위를 올라갔을 때 채비가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가면서 어초를 타고 넘으면 확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까 예제했죠, 예제. 채비가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초에 이렇게 딱 올라탔는데 입질 받을 확률이 가장 좋은 채비는 어떤 걸까요? 1, 2, 3번 중에. 이거 이해하셨으면 어초낚시 초보자분들도 제가 어초낚시에 대해서 설명드린 걸 이해를 잘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1번, 2번, 3번 채비가 어떤 거에 있을 때 가장 입질 받기가 좋을까요? 확률이.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채비가 이렇게 나르면 선장님이 배는 아무리 어초 위로 올라탔다고 하지만 채비가 저런 식으로 흐르게 되면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부분? 그래서 바다 낚시의 정말 중요한 부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바다 낚시의 중요한 부분 조류. 그날 조류의 세기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사실은 낚시 어종에 따라서 출조하는 확률을 그 사리대를 피해서 낚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어종에 따라서는 사리 물대 때도 가서 낚시를 하는 각 낚시 장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대표를 보는 이유가 이런 조류의 세기를 보는 거예요. 왜? 바다 낚시는 확률 낚시예요. 확률 낚시. 데이터 피싱.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물대표 보고 그날의 조류, 바람, 온도, 조류의 세기까지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잘 매치가 됐을 때 낚시의 조감을, 결과물이죠, 결과물. 이것이 업되느냐, 다운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4박자라고 할게요. 4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확률 낚시로 결과물이 좋아지는 겁니다.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팁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유선배 선장님들도 인터넷 뭐 많이 잘 활용들 하세요. 카페, 블로그, 밴드, 인터넷 사이트. 이런 것들을 보시고 출조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뭐가 좀 나오네. 좀 잡았네. 많이 잡았네. 카페에 보니까 글이 올라왔어요. 어제 출조 나갔던 거. 우와! 조가량이 많이 나왔어요. 어종 불문하고. 자, 그러면 낚시를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와, 여기 고기 많이 넣고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날 조가량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 날도 많이 나올까요? 바다는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확률이 그 다음 날도 전날과 거의 이런 모든 상황들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가면 확률은 높을 거예요. 조가물이 나오는 확률이. 근데 그 다음 날은 변수가 생겼어요. 온도가 떨어졌다든지 조류 세기가 갑작스레 바뀌었어요. 바람이 또 바뀌었어. 그러면 선장님들이 아무리 요즘에는 최첨단 장비인 어탐기, 사이드뷰, 3D 이런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이런 조류의 색이나 바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인위적인 게 아니고 이건 다 자연이잖아요. 자연. 자연이 주는 이 변화에는 최첨단 장비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최대한 그 확률을 좀 줄여주는 거지 이 자연의 환경을 할 수가 없어요. 선장님의 노하우도 있겠죠. 조타 기술. 얼마만큼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하고 배를 최대한 얼마만큼 잘 잡고 잘 밀어주든지 잘 당겨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뭔가 매칭이 됐을 때 조과물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낚시 아무리 잘하는 분들도 그런 핑계들 많이 대거든요. 낚시 잘하면 내가 잘해서. 낚시 오늘 잘 안 돼서 선장님 탓하거든요. 선장님도 사람이에요. 선장님도. 제가 뭐 선장님들 편 들고 제가 선장님들 뭐 옹호하는 그런 지금 그 영상을 지금 업로드하는 건 아닙니다. 선장님들도 사람인데 선장님들도 아무리 이런 기능들이 있고 수십 년 동안 그 바다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그건 노하우죠. 노하우지만 이분들도 자연 앞에서는 감당 못해요. 그거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낚시는 잘하는 사람이 나 고기를 잘 잡는데. 아니 선장님이 고기를 못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배를 최대한 잘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고기를 잘 잡습니까? 이건 잘못된 적이에요.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모든 단서가 붙어요. 모든 전제 조건이 맞았을 때 잡을 때 잘 잡는 건 그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발생됐을 때는 낚시를 잘하는 사람도 조과량을 높일 수가 없어요. 최대한 이런 것들이 선장님 그리고 조류 바람 온도, 조류의 색이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낚시도 좀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이 탁 맞아 떨어졌을 때 기분 좋은 야 오늘은 정말 즐겁고 재밌는 낚시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과량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 카페, 블로그, 밴드, 인터넷 이런데 조과량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촌낚시와 관련돼서 좀 중요한 점을 제가 진짜 최대한 제 방식대로 쉽게 좀 풀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촌낚시를 이해를 하신 거고요. 좀 이해를 못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드리는 이야기죠. 낚시는 출조 횟수에 비례한다. 많이 출조하십시오. 많이 출조해보고 많이 나가보고 많이 가서 꽝도 쳐보고 꽝도 쳐본 사람이 그 꽝친 기분을 알거든요. 네. 그리고 많이도 잡아보시고.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뭐 피싱 카약도 좀 오래 했고 요즘은 피싱 카약을 거의 많이 못하는 편인데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피싱 카약 때문에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제 유선배 쪽으로만 좀 많이 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니까 좀 서운한 점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친분 있으신 분들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올해도 정말 작년에도 제가 피싱 카약을 그렇게 많이 출전을 못했는데 피싱 카약도 하면서 한번 영상 좀 업로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뭐 노력을 할 거니까요. 뭐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출조를 많이 해보심으로써 바다의 상황도 알고 오늘은 조류가 세구나 오늘은 정말 확률이 오늘은 좀 은근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상태로 계속 오늘 하루를 낚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은 조과량이 좀 많아지겠구나 이러한 감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경험이에요. 경험치입니다. 경험을 많이 얻으시는 분이 점점 고수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로서 이제 어촌낚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더 제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낚시를 이제 시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초점을 맞춰서
그래도 영상을 또 제작한 거기 때문에 어촌낚시는 이제 오늘로써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종종 낚시를 하면서 또 뭐 영상에서 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어촌낚시가 아니더라도 좀 또 이런 시간을 계속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촌낚시와 관련돼서 오늘 이제 마지막 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놀랍고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겠지만